안녕하십니까. 2021학년 대비 초등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했으나 좀 더 교재 구성 및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 개정 지도서 총론이 있고, 그 다음 교과 교육론, 이러한 내용들이 1, 2월 달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기출 문제를 추가하고, 그 다음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공부를 했으면 이제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묶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국가수준교육과정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1, 2월에서 여기 보면 이론 뽀개기와 관련지어서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제 이론 뽀개기를 공부할 때 교재가 이론 뽀개기 교재가 총 4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수학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론 뽀개기 구성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정의 중점, 국가수준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으로 선생님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부를 할 때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개정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정의 중점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교과의 포인트가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학과를 예를 들면 수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개정의 중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국가수준교육과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이 시험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구성할 때 빈칸 메우기를 같이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교재 2페이지 보면 이렇게 2015 개정 수학과 개정 중점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교과 역량 구현, 공학적 도구, 학습 부담 경감, 정의적 측면, 통계 내용을 재구성했다는 게 2015 개정의 수학의 가장 큰 중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학습 부담 경감과 관련지어서 가장 최근에 3, 4학년 군에서 단위 환산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 총 5가지 중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그 외에 교과 역량, 공학적 도구, 실생활 중심의 통계, 정의적 측면,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국가수준 지도서를 공부할 때 꼭 여기 개정의 중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에서 수학과 9페이지를 보시면요. 수학 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수학 9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있는데, 왼쪽에 제시된 게 원문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똑같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격이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죠. 그럼 성격이라는 걸 제시해서 여기에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왼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본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다 빈칸으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원문을 쭉 공부하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수학은 성취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또다시 성취 기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 다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4자리 이하의 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 분해 합성이
올해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었고 2년 전에 자리값과 위치적 기수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성취기준 관련 문제가 잘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빈칸 메우기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은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물론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교육 과정을 공부했으면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을 그날 같이 풀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이론 뽀개기 교재 자체에 기출을 제시했습니다. 자, 교재 39페이지 이론 뽀개기 수학 교재 39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에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 함께 보기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성격,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성격과 성취 기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뭐다? 기출 문제다라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쌤 제시되어 있죠. 그럼 문제도 보면 쌤 제가 문제를 뭐 할 수 있냐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색깔별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문제 가에서 보면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로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가로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활동, 기억과 니은의 활동, 관련된 활동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럼 본문에 이것과 같은 색과 관련된 박교사 25 더하기 8과 같이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은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다? 분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다 관련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구분지어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끝났으면 공부할 게 뭐냐면 지도서 총론을 선생님들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지도서 총론에 쭉 뭐 필요성, 지식의 특성, 학습지도, 평가, 모형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 지도서 총론은 앞부분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보충, 심화하고 교육과정을 해설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보충 심화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모형의 명칭만 나와 있지 그러한 수업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도서 총론이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지도서 총론 교재 46페이지 보시면 총론이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지도서 총론만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도서 총론에 수학교육학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미흡해요. 그래서 교육론 부분을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학교과 교육론이 제시가 돼서 학자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제가 교재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교재 교과교육론 내용을 제시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도서 강론 함께 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과교육론에 제시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예라고 되는 이 부분과 관련된 실제 강론 내용을 찾았어요. 임용고사 문제는 대부분 실제 강론 내용을 주고 교과교육론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교육론을 접목시켜야 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1, 2월인데 왜 강론을 공부하지? 그게 아닙니다. 이 강론과 교육론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걸 강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 알아야지 이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지 추상화가 뭔가를 보다 더 뭐 할 수 있어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교육론을 공부할 때는 강론을 예시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강론의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뭘 떠올려야 될까요? 교과 교육론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런 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론 뽀개기 내용이 수학이 끝났겠죠. 그럼 방금 여기서 뭘 공부했냐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등을 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 권으로 뭐 할까?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권화가 이제 1, 2월 공부하면서 제가 왜 1, 2월에 단권화를 미리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7, 8, 9, 10 뒤로 가면 갈수록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 2월에서는 자 앞에서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원문을 쭉 보면서 단권화에 한 번씩 또 다시 뭐 할까요?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 심화하라는 의미에서 같이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정 단고나 보면 방금 수학을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수학을 공부했으면 수학,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을 먼저 한 장에 쭉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교재 1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쭉 보면서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공부했고 총론은 이런 걸 공부했고 교육론에서는 이러한 걸 공부했구나. 이걸 한 장에 선생님들 쭉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출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단고나 교재에서는 빨간색이 들어있는 부분이 다 기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단고나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앞에서 이론 뽀개기를 공부할 때는 그냥 국가 수준은 국가 수준끼리 쭉 공부했고, 저도 총론은 총론끼리 공부했죠. 이제 단고나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쭉 제시해 놓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옆에 보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도서 총론은 교육과정을 해설해주고 보충 심화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 총론에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고나에서 공부를 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앞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근데 이제 한 과목이 끝났다는 것은 교육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기출뽀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뽀개기는 해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해설이 이론, 강론, 교과교육론 모든 걸 총 망라해서 기출뽀개기 교재를 선생님들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을 공부했으면 수학과의 기출뽀개기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수학 기출뽀개기 하면요. 일단 기출문제는 2001부터 2020학년도까지 기출을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1부터 2008이 서답형 기출문제고 2013부터 2022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3번의 문제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일치하는 형태가 많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 그렇다고 2009부터 2012 있죠. 여기는 1차가 객관식, 2차가 논술형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강론을 공부할 때 이런 객관식에 출제된 부분들이 강론 공부할 굉장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출은 선생님들 모두 다 공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출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연도별로 제가 문제를 한번 쭉 제시했습니다. 이 연도별 문제를 제시할 때는 거꾸로 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거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시했고, 해설 중간중간에 이번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좀 더 심화돼서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부분을 제시해 가지고 이론 강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그 다음에 테마별 기출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테마를 잡아서 반복된 기출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문제에서는 2020학년도 B2번, 자, 교재 1페이지 이렇게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 제시할 때도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그 문제와 서로 관련성을 연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답을 제시했고, 그 다음 2페이지 보시면 해설로 정리하는 단고나 제가 나름대로 윗쌤 팁 1번, 2번, 3번 문제를 분석하면서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이걸 잡아서 쭉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B2번에 1번은 성취기준이다 그러면 성취기준 관련 해설을 쭉 이렇게 제시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교재 7페이지 같은 경우에 실제 임용고사는 각 기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한 걸음 더라고 제시했죠. 한 걸음 더. 여기 보면 각 기둥, 각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뭣도 물어볼 수 있다. 각뿔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한 걸음 더라는 파트를 제시해서 이론 강론을 확장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문제를 공부했으면 나중에 이제 논술형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2009부터 2012는 논술형이죠. 그래서 논술형 문제를 이렇게 교재 72페이지 보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형이 끝나면 2008부터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서답형이라고 그랬죠. 77페이지 서답형 문제가 쭉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형 서답형이 끝나면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객관식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 2012학년도 15번 객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쭉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출이 굉장히 선생님들 내용도 많아요. 내용이 많은 대신 이걸 통해 여기에 관련된 건 명확히 공부하고 강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객관식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로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자? 테마별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자고 그랬죠. 그럼 테마별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럼 수학을 공부할 때는 자 2015 개정 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수학에서는 2015 개정 중점, 또 교과 역량, 성취 기준, 평가 학습 방향, 모형, 지식의 특성, 사고방법, 교과 교육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테마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모아놨어요. 자, 교재 11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2015 개정 중점이라고 테마를 잡았죠. 그러면 개정 중점에 학습 부담 경감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 부담 경감이란 말을 주고 그 관련 문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면 제가 네모 체크되어 있죠. 교재 110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19학년도에 초등에 나왔지만 2018학년도에 초등 특수에 이미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마로 묶어서 같이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하다는 의미로 모든 테마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공부한 걸 보다 더 반복 심화할 수 있고 이 긴 네모의 지문 속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과목이 끝나겠죠. 여기까지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터디 뽀개기라고 그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스터디 뽀개기는 이제 뭐냐면 이론 시간에 배웠던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론을 혼자 집에서 복습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보면 34페이지 수학과 교과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를 쭉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정답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자기가 총 12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면서 정답을 보고 필요한 건 자기 나름대로 청킹을 해서 여기에 쭉 제시해 봐야 되겠죠. 애초 청킹한 걸 제가 제시했는데 이게 조금 제가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하는 게 더 기억이 더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습을 하면서 청킹을 하시면 한 과목이 이제 끝나게 되고 반복 심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1, 2월에 초등교육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교재와 같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